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따끈따끈한 소식, 2025년 보건복지부의 의료 혜택과 건강 관련 복지 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책들을 제가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먼저 가장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바로 소득과 생계 지원이 더 튼튼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 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된대요. 무려 6.42%나 말이죠.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 1천 원으로 오른다니 전년 대비 11만 8천 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달 주머니 사정이 조금 더 넉넉해진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변화 아닐까요? 특히 이번 인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고 부양 의무자 기준까지 풀려서 무려 7만 1천 명이나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와우, 정말 대단하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비추는 셈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기준도 팍팍 올라서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3천 원에서 195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니 우리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한결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장의 잔고가 두둑해지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정책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좀 더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의료비 지원 확대 소식입니다. 정말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해요. 첫째, 암 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암 치료를 받으실 때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무려 5%로 낮아진대요.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암은 치료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드는 질병이라 많은 분들이 치료비 걱정으로 힘들어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니 무서운 암과 싸우시는데 치료비 걱정까지 덜어드리니 정말 든든한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 편히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말 못할 고민, 요실금 치료비까지 지원됩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 분들에게 연 100만 원 한도로 요실금 치료비를 지원한다니 이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실금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는 질환인데 치료비 부담으로 미루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건강은 물론 삶의 질까지 높여주는 정책이네요. 셋째, 희귀 질환자 지원도 더 넓어집니다. 지원 대상 질환도 늘어나고 소득 기준도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일 텐데요.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도 똑똑하게 개편됩니다. 이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약국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 상한은 5천 원으로 조정된다고 해요. 다만 2만 5천 원 이하의 약값은 기존처럼 정액제가 유지되니 부담이 큰 약값일수록 더욱 혜택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약을 살 때는 그대로 10,000원을 내지만 10만 원짜리 약을 살 때는 본인 부담 상한선인 5,000원만 내면 되는 식이죠.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가기를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프면 참지 마시고 이제는 편안하게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2025년에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지원도 더욱 강화됩니다. 일단 치매 조기 검진이 제공되어서 혹시 모를 치매를 미리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배우자분들의 기억력이 걱정되셨던 분들은 꼭 활용해보세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물론이고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노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개인 맞춤형 치매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죠.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무료 예방접종도 놓칠 수 없죠. 독감, 폐렴구균 백신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환절기 독감이나 폐렴 때문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걱정 마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상포진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혜택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예방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활기찬 사회생활이죠. 2025년에는 평생 교육과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도 풍성해집니다. 시니어 평생 교육 바우처라는 것이 새로 생긴대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약 8,000명에게 연간 35만 원 상당의 평생 교육 바우처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바우처로 평생 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나 교재비를 결제할 수 있으니 이제는 그림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면서 하고 싶었던 공부 마음껏 해보세요. 젊어서 못 배웠던 것 이제는 당당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혜택인 셈이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더욱 확대된다니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은 활기찬 사회생활을 통해 경제적인 독립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뿌듯함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취미 활동을 넘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세요.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위한 멋진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돌봄과 건강관리도 강화됩니다. 재택의료 및 통합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정말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최고 아닐까요?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전문적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위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도 구축된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돌봄 전문가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꼼꼼하게 보살펴 드릴 거예요. 단순히 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 보다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에도 국가적인 관심이 쏟아집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고 하니 이제는 더 이상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이웃과 사회가 함께합니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 심리 상담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우리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첨단 의료 기술의 도입인데요. 첨단 재생 바이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증 환자들이 최첨단 재생 의료 혜택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상 연구 대상자 범위도 확대되고 임상 단계에 있는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니 정말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던 분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과거에는 치료법이 없거나 제한적이었던 질병들도 이제는 첨단 기술 덕분에 회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 기술이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더 향상시켜줄지 기대가 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며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초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의 목표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정부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완화 의료나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보다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확대, 사전 연명 의료 향서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까지도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2025년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의료 혜택과 건강 관련 복지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어떠셨나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책들이 조금은 더 쉽고 가깝게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 꼭 기억하셨다가 가까운 보건소나 치과, 지정병원에 문의하셔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지 혜택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신설되는 평생 교육 바우처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지원들이 가득하니 이 모든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2025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